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친명계는 흔들리는 당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노골적으로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 내줬던 당의 투톱, 원내대표 자리까지 친명계 의원으로 채워서 완벽한 친명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장 4명의 후보들이 모두 친명계로 채워졌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오는 26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계 중진인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우원식 의원이 일제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친명계는 합의 추대도 검토했지만 후보자들이 많아지면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 관계자는 새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사실상 비상대책위원장 역할까지 하며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친명계 원내대표 후보들은 출마 선언에서 비명계를 비난하며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 대표를 지키자고 한 그런 당의 모아진 의견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협잡으로 결과되었다. 남인순 의원도 입장문에서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좌절시키고 분노케 한 분열의 모습을 결코 반복하거나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비명계는 고심 끝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비명계에서 후보를 내서 당선이 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이번에는 안 내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 후임에 친명계가 검토되는 등 당 지도부의 친명색도 짙어질 전망입니다. 사의를 표했던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일시적 유임이 아닌 재신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민주당 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은 비명계를 배신자로 낙인 찍고 의원직 사퇴, 총선 불출마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친명계와 비명계의 대립을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원외 친명계 인사로 구성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을 반대했다면 정치검찰의 동조에 당을 배반한 해당 행위인 만큼 최고위원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윤영찬 의원 등 비명계 지역구에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당 국민응답센터에는 박강원 전 원내대표 등의 총선 불출마 청원을 올렸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지키기가 당원들의 뜻이라며 비명계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어려움에 처하자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며 입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당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당원의 뜻이라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SNS에 한 당원이 바른 길을 가져서 너무 고맙다고 울면서 전화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완욱 의원은 시를 인용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신자 색출 논란이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주를 포기한 야만 정당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이틀 뒤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는 현재 미음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 중입니다. 이 대표 측은 판사 출신 변호인까지 추가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법정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미음을 먹기 시작하며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화장실을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체포 동의안에 적시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판사 출신으로 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가 추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재판 증인을 위증 교사한 통화 녹취록에 대해선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북 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이전 부지사의 진술을 조작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연히 행사장소에서 만난 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그러고 서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타당한 태도가 아니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주말 동안 이 대표 영장 기각 탄원서 서명 100만 명 동참 운동을 벌이며 여론전에 매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울림 대 빈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얼굴이 보이는데 무엇을 두고 나온 얘기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 단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대표 현재는 미음 치료를 시작하며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지난 24일간의 단식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울림을 줬다, 아니다 빈손에 그쳤다,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평가가 갈리는 거군요. 우선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것은 뭡니까? 네, 이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을 정치적 승부수로 자평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대표의 단식이 정부 여당의 폭주와 검찰의 정치 탄압을 부각시켰고 지지층 결집에도 톡톡히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단식은 민주 세력에게 큰 울림이 됐다며 각자가 깨우치고 연대해 파국을 막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이 빈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며 3가지 요구 조건을 걸었죠.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대통령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표명, 전면적 국정 쇄신이었는데요.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빈손 단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요.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는 방탄 단식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방탄도 안 되고 단합도 안 된 빈손 단식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포동의안 가결로 단식을 끝내는 것, 이게 이 대표가 원하던 출구 전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그것을 명분으로 자연스레 단식을 끝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단식을 푸시고 새로운 차원의 다른 방식의 투쟁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어쩔 수 없이 끝낼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더 단식을 이어갈 경우 건강 악화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죠. 총출동, 여야가 어디에 총출동했습니까? 네,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오늘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강서구의 분풍을 불러올 사람 누굽니까? 본인 자신 있으시죠? 그러면 자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김태우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선대위 발족식 겸 첫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중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아 중도층을 공략할 계획이고요. 충청권 출신 인구가 많은 강서구 유권자 분포를 고려해 충청을 지역구로 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합니다. 취임 200일을 맞은 김기현 대표는 이번 추석 강서구 민생 현장 방문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흔들리는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의 전초전인 만큼 절대 질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겠군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뉴욕서 땡땡땡.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귀국하자마자 어딜 갔습니까? 네, 바로 충남 공주에서 열린 이 대백제전 개막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충남 농민 여러분, 잘 계셨죠?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내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충남 공주는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귀국 직후 행사에 참석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K컬처 지원이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김태흠 지사의 간곡한 요청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에게 대백제전 지원과 관심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비공개로 국민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주말인 오늘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열리는 팔도 장터에 비공개로 들렀는데요. 여러 부스를 돌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장터에서 추석 성수품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미국 방문 기간 41개국 정상과 회담을 하며 소통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국내에서도 격이 없는 만남으로 소통을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경찰은 일가족 5명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따로 숨진 채 발견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숨겨진 전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투신에 숨진 아내는 수억 원대 빚이 있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어제 오전 7시 반쯤. 이후 경찰 확인 결과 송파구의 한 빌라와 경기 김포에 있는 호텔에서 남편을 비롯해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22일 초등생 딸과 함께 경기도 김포의 한 호텔로 이동했고 같은 날 오후 빌라에선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김포 호텔에선 딸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여성은 친정인 송파구 아파트로 향했고 23일 오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집에선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유서들이 발견됐습니다. 아내는 시댁집 보증금을 포함해 가족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지난 6월엔 2억 7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3명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평소 자기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며 주변에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는 가스 요금이 15개월 연체돼 공급 중단 안내가 붙었고 카드 요금 채권 추심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송파구청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청을 했다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돈이 참변의 원인인데 경찰은 10대 딸의 경우 타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추락사한 여성을 제외한 일가족 4명에 대해 내일 부검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한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을 검거한 건 마침 쉬는 날 이 마트를 찾은 2년차 막내 순경이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남성의 팔목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여성의 말에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마트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을 붙잡은 상황입니다. 남성을 놔주지 않은 이 여성은 서울 성동경찰서 응봉파출소 소속 막내 순경이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이제 물건을 보고 있던 여성분 치마 속 안에 손을 넣었다가 빼고 도망가는 거를 이제 봤어요. 그냥 무조건 잡아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가가지고 그냥 팔목을 이렇게. 지난 2021년 임명된 문순경은 휴문날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방문했다가 범행을 목격했습니다. 남성은 뻔뻔히 쇼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찍으셨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찍은 적 없다. 뭐 티백이었는데 자기는 이거를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문순경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자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찍었다는 말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찍어봤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삼성의 한 협력업체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서 중국 업체로 팔아넘기려 했던 사건. 저희 채널A가 지난 7월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했었습니다. 최근 인터폴이 이 사건의 신종 범죄 수법이 전 세계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기술 유출 사건으로는 세계 최초로 이 수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수배서를 발부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의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던 한 중소기업 업체 직원들을 붙잡았는데요. 2021년 삼성이 충남아산 생산 설비를 중국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 운영 시스템을 담당한 협력업체가 공장 운영 기술, 이른바 LCD 레시피를 빼돌리려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레시피를 숨기면서 삼성 직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시선을 분산시키고 안 보이는 폴더를 만들어 파일을 숨긴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터폴로부터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받았습니다. 인터폴은 8가지 수배서를 발부하는데 적색은 검거 후 송환, 청색은 인물정보 조회, 황색은 실종자 수배를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보라색은 새로운 범죄 수법을 뜻합니다. 195개 회원국의 범죄 수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부됩니다. 특정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목적도 있고요. 범인 발견에 특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수법을 활용한 기술 유출 범죄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강제추행 성립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이 인정됐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40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와 사건을 보다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기준이 어떻게 완화된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느냐를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항을 못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보고 강제추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1일에 항거불능을 요구하는 기존의 판례 법리가 더 이상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데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으로,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꼭 물리적 강제가 아니더라도 항거불능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 기존의 기준이 옛 관념의 잔재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제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 이번에 기준을 바꾼 건 이 40년 만인데요. 대법원은 항거불능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는 건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잔재라고 봤습니다.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문제인식을. 대법원은 시대가 바뀐 만큼 1983년에 설정된 이 기존 법리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 판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네, 첫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4년도에 있었던 이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A 씨는 자신의 집 방 안에 있던 15살 사촌 여동생 B양에게 접근했습니다. 안아달라며 여동생의 손을 잡고 추행하려다 거부당하자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졌는데요. 1심에선 A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B양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 판단한 건데요. 이에 대법원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불려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거 불능 기준이 이슈가 된 적이 또 있었습니까? 꽤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배우 강지환 씨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강 씨는 중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최근 재판에서도 이런 가해자들의 주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 신도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중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JMS의 정명석 씨 측도 지난 2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강제추행 새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런 항거불능 공방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언제 그렇게 더웠냐는 듯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말인 오늘 전국의 나들이 명소들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단풍은 언제쯤 드는 걸까요? 강경모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거대한 솔방울 모형의 전망대에선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담습니다. 날씨도 매우 좋고 이 실내도 되게 쾌적하고 시원하고 해서 관람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곳곳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나무 이름 맞추기로 해서 받은 거예요. 여기에 차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고즈넉했던 산사에선 경쾌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노래자랑에 나선 참가자들은 가수 버금가는 실력을 뽐내고 자리를 가득 메운 관중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도심 분수대에선 여름이 끝나는 게 아쉬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합니다. 흥겨운 사물놀이가 펼쳐지고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가을이라서 날씨도 너무 좋고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 맡고 애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연한 가을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에는 하루 종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가을은 성큼 다가왔지만 낮 기온이 여전히 높아 올해 첫 단풍은 지각이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인 오늘 29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다음 달 15일부터 23일까지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이 찾아옵니다. 예년보다 길게는 5일 정도 늦은 겁니다. 평균보다 지금 기온이 굉장히 높거든요. 설악산 같은 경우도 실제로 평균보다 한 이틀 정도, 가장 늦는 데는 한 5일 이상 늦는 걸로 보고 있고요. 첫 단풍이 시작된 뒤 2주부터는 산의 80%가 물드는 절정기에 이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대통령 같은 국가 원수, 그러니까 이 국가 최고 지도자들의 건강 상태나 생체 정보는 국가 기밀에 해당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만으로도 국가 안전 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나 러시아 같이 장기 집권을 하는 권위주의 국가에선 극비 중의 극비입니다. DNA 정보가 담긴 침 한 방울까지 사수하는 비밀 작전. 세계일보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찬을 마친 뒤에도 영예 위병대의 환송을 받으시며 이튿날 전투기 공장을 시찰한 후에도 러시아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시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김없이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자신의 전용 열차인 태양호에서 밤 시간을 보내며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경호 문제도 있지만 땀과 배설물, 모발 등 생체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모든 게 김정은 경호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예를 들어서 별을 보면은 그걸 수거해가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국가는 북한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길이 4m 탁자를 사이에 둔 채 멀찍이 앉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 측의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refused a Russian COVID-19 test this week to prevent the country getting hold of his DNA. 지난 2021년 아일랜드를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떠나자 미국 경호처는 곧장 잔을 수거해 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의 건강 정보는 2급 기밀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몸살 감기에 걸린 사실을 당시 청와대가 공개하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자의 건강 정보는 거취나 심리 상태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어 각국 정보기관이 탐내는 내용입니다. 상대 정보를 취득한 국가는 협상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기대수명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급변 사태 측면에서 대비하려는 거고 가도 우방국끼리라도. 1970년대 프랑스 정보당국은 덴마크의 한 호텔에서 머문 소련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바로 아랫방을 예약했습니다. 하수구 배관을 뒤져 채취한 그의 소변으로 간 손상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토대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0년대 소련도 중국의 마오쩌둥 배설물을 분석했습니다. 마오쩌둥이 불면증을 겪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스탈린이 협상에 활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근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200년 전 숨진 베토벤의 사인을 간질환으로 규명할 정도로 생체 정보 분석 기술은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침이나 소변 한 방울이라도 빼돌리거나 지켜내려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합니다. 세계를 보다 김민곤입니다. 논알코올, 무알코올. 언뜻 들으면 같은 말인가 싶은데 다릅니다. 논알코올은 알코올이 아주 적은 양 섞인 술을, 무알코올은 알코올이 전혀 없는 술을 말합니다. 요즘 주류업계에선 논알코올 열풍이 불고 있는데 과연 알코올이 적다고 해서 무턱대고 마셔도 되는 건지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 맥주 매대에서 젊은 소비자들이 알코올 함량이 적은 음료를 눈여겨봅니다. 덜 취하면서 분위기는 누릴 수 있어서 좋아요. 알코올 도수 낮은데 맛은 많아서 고를 수 있는 종류가 많아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알코올 함량이 적은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마트를 둘러봤더니 논알코올 음료 종류가 30여 가지나 됩니다. 국내 맥주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주류 업계가 앞다퉈 알코올이 없거나 아주 적은 음료를 선보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20, 30대 성인 남녀 10명 중 7명은 월 1회 이상 무알코올 혹은 논알코올 맥주를 마신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업계는 2012년 13억 원 수준이었던 국내 논알코올 맥주 시장 규모가 2025년 2천억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커피 전문점들까지 앞다퉈 알코올 없는 하이볼이나 논알코올 칵테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칵테일이랑 비슷한 맛이 나고요. 근데 알코올은 없는 그런 음료인 것 같고 그냥 시원하고 맛있어요. 달달해요. 네. 논알코올 음료는 일반 술과 비교해 얼마나 건강할까? 알코올 함량이 0%인 무알코올 음료와 달리 논알코올 음료는 1% 미만이지만 알코올이 들어있는 만큼 과다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상시 많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간 등 간 건강에 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특히 임산부나 환자 등은 극소량이라도 개인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뒤처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에게 경제 성장에서 역전당하는 건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이달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1.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이 전망이 현실화하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성장률이 일본을 밑돌게 됩니다. OECD는 직전 6월 전망에 비해 일본을 0.5%포인트나 올리면서 한국 전망치는 동결했습니다. 미국도 1.6%에서 2.2%, 프랑스는 0.8%에서 1%로 각각 올렸지만 한국은 영국과 함께 전망치 변동이 없었습니다. OECD는 오는 11월 회원국 평균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는데 이달 주요국 성장률을 높인 만큼 최근 전망치인 1.4%에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한국 경제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저성장 성적표를 받아내는 셈입니다. 2%대 초반이나 1%대 후반 이 정도가 아마 향후 우리나라 당분간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OECD의 예측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한국도 저성장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실사판 리얼리티 쇼로 재탄생합니다. 참가자들은 상금 456만 달러, 우리 돈 60억 원을 두고 서바이벌 게임을 펼칩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Attention players. You will now compete for our biggest cash prize in reality show history.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진행 요원이 붉은색 옷을 입은 채 서 있고 현금 다발로 가득 찬 대형 돼지 저금통이 보입니다. 456명이 참가한 가운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게임들이 실제로 펼쳐지는 리얼리티 쇼입니다. 드라마처럼 목숨까지 걸진 않지만 영희가 고개를 돌리는 동안 녹색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헐레벌떡 달려가고 유리 징검다리도 껑충 뛰어넘습니다. 1등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드라마 속 456억 원이 아닌 456만 달러, 우리 돈 61억 원에 달합니다. $4.56 million. People do a whole lot worse for a whole lot less. 지난 2021년 2억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가 실제 게임을 개최하면서 내건 상금 6억 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 속에 10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리얼리티 쇼를 촬영하는 동안 일부 참가자들이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는 리얼리티 쇼 공개일을 11월 22일로 예고한 가운데 오징어 게임 시즌2는 내년 공개를 목표로 촬영이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한 남성이 미국 망명을 위해 반려다람쥐와 함께 이 목숨을 건 여정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간신히 도달은 했지만 이 다람쥐와는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생이별하게 됐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자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멕시코 동북부 국경에 있는 난민촌 텐트 가운데 한 곳에 다람쥐가 보입니다. 소형 선풍기 앞에서 더위를 식히고 야금야금 배도 채웁니다. A Nico le gusta mucho el tomate y el mango. 니코라고 불리는 다람쥐는 예이손과 함께 사선을 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난 예이손은 험준한 정글지대를 건너 각종 검문을 피해 멕시코 난민 캠프까지 4,800km를 이동했습니다. 미국 망명 절차를 기다리며 낮에는 생활비를 벌고 밤에는 텐트에서 니코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년 만에 당국의 출석 일정을 통보받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동물 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물용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아 이젠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 si no se llegase a enfermar, pues que sea feliz, gracias, por lo menos y que nunca se le olvide la cara de uno, porque para eso no se le olvida a nadie, y mucho menos a las mascotas, mucho menos.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은빛 물결의 억새가 장관을 이룹니다. 57년 만에 개방된 광주 무등산 정상 모습인데요. 전국 각지의 가을색이 날마다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옷차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출근길에 대부분 20도를 밑돌겠고요. 한낮엔 서울과 대전 26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도 반짝 오르겠는데요. 추석 연휴의 시작인 목요일부터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한 연휴를 위해서 체온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여파로 내일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일정이 올스톱됐습니다. 당장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이 무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습니다. 익명 출산을 허용해주는 보호출산제 도입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머그샷 공개법 같은 이 주요 입법도, 민생 법안 처리도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이렇게 꽉 막힌 교착 정국을 풀어낼 실력과 의지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찾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